자, 오늘 여러분들은 수직선 얘기를 좀 하고 갈 건데요. 이것도 하고 이제 대소관계, 사실 이 수직선이 그 뒤에 대소관계 다음에 나와야 될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수직선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고 이거 잠깐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0을 기준으로 자, 뭐가 표현되냐면은 양수와 음수, 0보다 큰 수와 작은 수라고 해서 양수와 음수가 표현되어집니다. 오른쪽에 큰 수가 오고 왼쪽에 작은 수가 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혹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가장 큰 수를 찾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심각한 게 가장 큰 수는 일단은 여러분들 뭐에서 찾으면 돼요? 자, 큰 수 찾기, 작은 수 찾기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큰 수는 일단 먼저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에서 나온다. 두 번째, 숫자 크면 크다. 자, 우리가 2가 커요? 3이 커요? 3이 커요. 그러니까 숫자 크면 큰 거예요. 큰 수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큰 수를 찾아야 그럼 양수에서요. 그 음수하고 양수가 꼈을 때는 음수는 큰 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작은 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수 찾기. 자, 이 작은 수는 왼쪽에 있는 수인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어떠냐면은 음수에서 나옵니다. 작은 수는. 자, 음수에서 나오는데 자, 이 특징이 숫자 크면 오히려 작습니다. 얘는 그래서 숫자가 크면 작아요. 자, 그래서 작은 수는 일단 음수에서 등장해요. 큰 수는 양수에서 등장하고 작은 수는 음수에서 등장하고 음수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히 기억하셔야 되고 숫자가 크면 얘는 큰데 얘는 숫자가 크면 오히려 작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게 나와요. 가장 왼쪽에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작습니까? 물어요. 가장 큰 수는 숫자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얼마 되냐면 플러스 소수점으로 생각하면은 7.5가 되거든요. 얘가 이제 가장 커요. 그죠? 플러스고 4.5, 7.5니까 7.5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인데 만약에 가장 작은 수를 찾으려고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0.75예요. 자, 가장 작은 수를 찾으려고 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인 1번하고 5번인데 숫자 큰 게 작아요. 마이너스는 숫자 큰 게 작아요. 그래서 0.75가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친해져야 되거든요. 좀 친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옆에, 자, 여기 3번 문제에서, 자, 가장 큰 수가 누구겠습니까? 써보세요. 가장 큰 수 누구예요? 자, 여기 양수입니다. 양수는 부호를 붙여줄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이런 부호 없이 쓴 거 있죠? 이게 다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큰 수, 양수 중에서 고르게 해요. 그래서 양수 중 숫자 큰 놈이에요. 자, 요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3이에요. 자, 근데 가장 작은 수는 누굽니까? 자, 가장 작은 수는 음수가 있는데 음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음수 중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 부호하고 숫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어떤 게 맞겠습니까? 숫자? 자, 가장 작은 수가 역시나 음수 중 숫자 큰 놈. 요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마이너스 붙는 게 얘들 둘이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정확하게 계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0.3 얼마 이게 333 이렇게 나온다. 그 계산할 필요는 없고 0. 얼마고 얘는 3. 얼마. 그래서 숫자는 3. 얼마가 더 크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음수 중에서 숫자 큰 놈. 그래서 이렇게 자 마이너스 3.2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네. 가장 큰 수는 자 요거는 가장 오른쪽, 가장 작은 수는 가장 왼쪽 이렇게 됩니다. 자 양수는 자 플러스 부호 붙일 수도 있고 자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생략한 거예요.
붙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를 붙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는. 근데 음수는 절대 마이너스 5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 음수는 마이너스 5 생략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붙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얘는 생략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쭉 가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는 가장 왼쪽에 표시돼요. 어떤 걸 찾아야 돼요? 가장 어떤 수?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찾기예요. 자, 가장 작은 수니까 음수 중에서 숫자 큰 거 찾는 게 되죠. 그래서 음수 중 숫자 가장 큰 거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자꾸 숫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 할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쭉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가 가장 작다. 자, 근데 왼쪽에서 두 번째 하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좋은 수. 자, 그렇죠. 두 번째로 작은 수 찾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로 작은 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 찾고 그 다음 수 찾으면 돼요. 두 번째로 작은 수 찾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자, 2가 있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제일 작은 1번이라고 한다면 이게 두 번째 넘버 2가 돼요. 맞죠? 네, 여기 넘버 3가 되고 순서를 이렇게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 이제 수선상에서 위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여기 있을 거고 3은 이쯤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직선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12번 같은 스타일이에요. 자, 가장 가까운 수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가장 가까운 수는요. 자, 큰 수일 수도 작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가까운 수는 차이가 가장 작은 수 찾기예요. 이때 큰 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큰 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자, 가장 작은 수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자, 여기는 절대 숫자가 반짜리는 안 나옵니다. 3분의 1이 있어요. 자, 3분의 1이 있어. 야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3분의 1은 뭐와 뭐 사이에 있지? 0과 1 사이에 있죠. 3분의 1은 얘가 소수로 고치면 0. 얼마 얼마 되는 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 맞지? 어? 0과 1 사이에 있거든? 근데 얘가 0에 가깝니? 1에 가깝니? 0. 반보다 작죠? 2분의 1이 반인데 반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가 일단 요거 찾을 때 일단 어떻게 찾냐면은 첫 번째 자, 요거 찾는 방법이에요. 자, 1번 뭐와 뭐 사이 숫자냐? 뭐와 뭐 사이 숫자냐? 자, 두 번째 반보다 크냐 작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숫자를 줘요. 만약에 자, 어떤 숫자를 주냐면 대분수를 왜 배웠냐면 우리가 어릴 때 사실 이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대분수를 배우거든요. 내가 이런 숫자를 줍니다.
만약 8분의 자 27이 있어요. 8분의 27은 자 여기서 8분의 27과 가까운 수는 누굴까요? 이걸 묻습니다. 그 8분의 27이 얘가 자 요거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가 돼요?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치면 얼마가 돼요? 8분의 4. 얘는 3과 8분의 자 3이 됩니다. 자 3과 8분의 3이니까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요? 3과 4 사이에 있습니다. 맞죠? 3과 4 사이에 있는데 8분의 3이에요. 8분의 3은 반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으니까 어디 있어요? 3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가까운 수는 3이고 이거는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찾아요. 그래서 뭐와 뭐 사이 반보다 크냐 작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또 올라갑시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어요. 자 얘는 누구랑 가까우냐 물었거든요.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 여기다가 할게요. 위에다 수직선을 딱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4는 요거는 자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자 요걸 요렇게 바꿨어요. 얘는 자 봐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되게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까?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어디 써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1 쓰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써야 돼요.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은 반을 넘어요? 반보다 작아요? 반보다 작으니까 어디에 가 있겠어요?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의 위치를 보고 누구에 더 가깝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4분의 11이에요. 4분의 11은 이건 대분수 고치면 얼마가 돼요? 1과 4분의 3. 1과가 아니고 2와 4분의 얼마? 3이 돼요. 2와 4분의 3이니까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겠어요? 2와 3 사이에 있겠죠. 근데 4분의 3이 반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이건 2분의 1 반보다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반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 정중앙에 2와 4분의 2 반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3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왜 뒤로 봐요? 앞으로 봐요. 사전 자세 똑바로, 똑바로 의자. 안 돼요. 자, 마이너스 1과 x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속하는 정수 몇 개냐 물었죠. 자, 안 되면 세면 돼요. 맞죠? 자, 0, 1, 2, 3 됐습니까? 자, 0은 자 1은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단부터요. 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나왔을 때 일일이 셀 필요 없이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두 수 차에 이건 둘 중에 하나 포함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서 두 수 차례하는 게 이거예요. 자, 수직선 생각해 보세요. 0이 있어요. 가운데 내 머리가 0이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요. 그죠? 3은 여기 있어요. 요 거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이 거리죠. 마이너스 1하고 3하고는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자, 잘 생각해봐요. 0에서부터 여기 한 칸 떨어져 있죠? 여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3칸 떨어져요. 그럼 총 몇 칸 떨어져요? 4칸 떨어져요. 이게 숫자를 생각해 보실 때 이 두 수 차락하는 것이 이게 4가 되는데 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한 칸. 자, 요렇게 3칸. 그래서 총 몇 칸 떨어져 있어요? 4칸. 이게 바로 4라는 뜻이에요. 자, 1과 3 사이는 얼마 떨어져 있어요? 1하고 3. 그러면 0을 기준으로 1은 이쪽에 있고 3도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그냥 2칸 떨어져 있어요. 1하고 3 사이는. 근데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이 건너편에 가니까 더 멀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직선상에 나오는 위치를 보고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4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안 되면 직접 세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자, 13번도 그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반을 기준으로 어디에 속하는가? 자, 그걸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 대응되는 수를 잘못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잘 보세요. A는 마이너스 3 맞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숫자죠. 맞죠? 그러면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대략 얼마쯤 되냐면은 마이너스 2점 얼마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봐요. 요거 얼마쯤 돼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이래 나오죠. 1점 얼마 얼마니까 이거 B는 여기 맞아야 틀려요. B는 여기 있어야 되죠. 맞죠? 네, 여기에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B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B는 여기.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자, C는 요건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 얼마니까 요거 맞습니다. C는. 1 맞고요. 얘는 봐요.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니까 1.5니까 1과 2 사이에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걸 가지고 뒤에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직선상의 위치, 가까운 점,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19쪽까지 여기 이제 일단 오늘 여기 숙제로 하셔야 됩니다. 숙제라기보다는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갈 때까지. 네, 그다음 4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수의 대소관계에서 이미 수직선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작다, 크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자, 어쨌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멀리 떨어지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오른쪽 가면은 점점 커지고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림하기 가면서 범위 배우는 거 기억하죠? 등호가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크다, 초가 썼던 말 기억합니까? 네, 작다, 미만. 그죠? 그리고 요거 등호가 포함되면 요렇게 표시하고 크거나 같다, 이상. 됐죠? 요렇게 표시되면은 작거나 같다, 이하 했는데 5학년 때는 요까지만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가면은 뭐가 하나 더 붙냐면은 크거나 같다는 작지 않다. 이거 크거나 같다. 자, 작지 않다 나오면요. 이게 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은 것도 되죠. 자, 크지 않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같은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나왔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같은 것도 될 수 있다. 같은 거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표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알겠죠? 자, 같은 거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등호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역시나 부등호로 범위를 표시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표시와 수, 개수 찾기. 자, 범위를 표시하고 수의 개수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자, 둘 다 포함. 자, 둘 다 포함. 어떻게 했어요? 자, 둘 다 포함은 동그라미 네모하고 얘를 만약 x라고 쓴다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포함될 때는 두 수 차에 1 더하면은 개수가 됐습니다. 맞죠? 네. 두 번째. 둘 다 불포함. 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모하고 x가 이렇게 자, 동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두 수 차에 1 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둘 중 하나 포함.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가 자, 네모하고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데 등호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건 동그라미지 0은 아니에요. 네, 그냥 동그라미한 기호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 대신에. 자,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네모하고 x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등호가 여기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만 포함돼요. 이거는 두 수차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놓치면 안 되는 게 두 수차는 수직선상에서 자, 이렇게 떨어진 거리. 자, 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봐요. 마이너스 12하고 자, x 자, 24가 있습니다. 정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수 차를 구하라 하는데 이건 뭐 빼기하고 식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이너스 12하고 자, 마이너스 12하고 지금 얼마예요? 24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들 둘이가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냐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인 여기 있고 24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이 거리니까 이 거리가 10이에요. 이 거리가 얼마예요? 24예요. 그럼 따라서 이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36이에요. 둘 중 하나만 파악되니까 따라서 36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돼요. 야, 맞았다. 그러니까 두 수 차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수직선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거 거리를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0을 기점으로 얼마나 떨어진가. 갈 쪽에 있는가 반대쪽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있죠? 이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자 0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거리를 물을 때는요 절대 음수 거리는 없어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로 표시한 값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부호 띄고 숫자만 읽은 거예요. 자, 부호 띄고 숫자만 읽으면 그게 바로 절대값입니다. 다시 절대값은 뭐라고요? 부호 띄고 숫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자, 만약에 이제 소수형 답으로 만약 쓰려고 하면은 절대값의 뜻은 0으로부터 거리. 됐죠? 자, 0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절대값의 뜻인데, 실제 그걸 묻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실제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하냐? 양수로 표현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호 띄고 숫자만 읽어주면 절대값이에요. 다시, 절대값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부호 띄고 숫자만. 부호 띄고 숫자만. 알겠죠? 부호 띄고 숫자만. 그래서 3의 절대값은 어차피 부호 띄고 숫자만 읽어도 3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부호 띄고 숫자만 읽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절대값을 요렇게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짝대기 두 개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마이너스 11의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이건 숫자 뭐하고 똑같은 거냐? 10이라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마이너스 1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1이 아니고 자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 숫자는 자 부호 띄고 숫자만 부호 띄고 숫자만 쓴 거랑 같다 라는 부호 띄고 숫자만 쓴 거랑 같다라는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절대값이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자, 뭐가 같다는 소리겠어요? 숫자는 같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숫자는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숫자가 같은데, 자, 부호까지 같으면 의미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숫자는 같다. 대신 대부분 부호는 어떻게 써요?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는 같다. 근데 대부분 부호는 반대.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수학이 조금 가미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부호는 반대로 제시가 돼요. 절대값이 같다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자 A와 B가 절대값 같다라고 했죠? 숫자 같은데 A가 B보다 8만큼 커. 자,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절대값 같다, 즉 숫자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수, 자, 보통 사이 거리가 표현됩니다. 거리나 요게 두 수 차이가 나오면 자, 여기서 숫자는 반값 된다.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첫 중간고사 시험을 치게 되면 무조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절대값의 의미 해석하는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게 한 개의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중에 보기 하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값 같다, 두 수 사이 거리가 얼마다.
혹은 절대값 같다 두 수 차이가 얼마다. 차이가 얼마다는 말은 이렇게 크다, 얼마만큼 크다 이런 말로 제시되는 겁니다. 얼마 크다, 얼마 작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게 두 수 차이예요. 두 수의 차이. 그러면 무조건 하고 숫자는 그거 딱 반값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절대값 같다 그럼 뭘 생각하고요? 그 숫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숫자는 반값입니다. 됐어요? 자, 절대값 같다. 자, 두 숫자가 8이에요. 8이기 때문에 반값하면 4죠? 그러면은 하나는 플러스 4,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부호 잘못됐죠?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죠. 자, 요거는 부호를 잘못 써놨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게 왼쪽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됐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뒤에 다시 몇 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거리가 같다. 그래서 항상 양수다. 자, 거리이기 때문에 참 거리 같다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 멀리 떨어지면 숫자는 크다. 절대값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대소관계에서요. 대소관계에서 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대소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숫자만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최종 계산한 값으로 크고 작은 대소관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소관계 결정의 핵심은요. 그냥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크다 작다 우리가 뭐 2하고 3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소관계를 결정할 때 최종 계산 결과 최종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3이 커요? 마이너스 4가 커요?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요. 절대값을 씌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커요? 이쪽이 커요. 왜? 야는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이 수는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4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는 마이너스 4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4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4를 또 다른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더 다음번에 이제 여기서 곱하기를 좀 더 배우게 되면은 자, 정수 계산을 좀 더 배우게 되면 이렇게 줘요. 자, 3절대값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크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것도 자,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4예요. 아, 지금은 여러분들 곱하기는 아직 뭐 안 했다 치니까 놔두더라도 아, 나중에 되면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5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요. 자, 마이너스 7일 절대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세제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이 답은 서하준이가 얘기할 거예요. 자, 누가 커요? 저 7. 미안요. 그러면요. 요거 절대값 하지 말고 요거는 괄호로 할게요. 누가 커요? 마이너스 7. 왜요? 저기 세제곱 마이너스 8이잖아요. 야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가 나요. 지금은 여러분들 놔두지만은 마이너스 8 돼요. 그럼 마이너스 7이 했든 절대값으로 7이 했든 얘가 큰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로 이거 비교하는 이게 보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제곱하고 자, 우리 거듭제곱은 표현했던 거 기억하죠? 그죠? 여러 번 곱하는 거. 근데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거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거듭제곱에서. 세 번 곱하면 다시 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보기가 나오고 나중에 결국에는 뭐 때문에 틀리냐? 부호 때문에 틀려요.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잘못 봐서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A다. 그럼 수가 뭐가 되느냐? 숫자는 같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절대값이 4다. 그러면 4는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됐죠?
절대값 같은 숫자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절대값 같다는 숫자는 같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그래서 부호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반대로 이렇게 제시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 4번은요. 같은 거리는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보세요. 수직선에서 같은 거리 정중앙 찾기예요. 다시 뭘 찾기예요? 정중앙 찾기. 자 수직선상에서 같은 거리 찾으면 정중앙을 찾아요. 정중앙 어떻게 찾냐? 두 수 사이 거리 반 되는 지점이겠죠. 맞죠? 정중앙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볼게요.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여기 1에 대응하는 자 B의 가운데 정중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요? 몇 칸 떨어진지 세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정중앙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정중앙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중앙을 찾는 겁니다. 같은 거리가. 그러면은 반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와 5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뭐였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어요. 그럼 야들 얼마 떨어져 있어요? 7 떨어져 있어요. 그럼 7의 반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거리가 3.5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정중앙은 이렇게 딱 되는데 얼마가 되냐? 3.5, 3.5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5에서 3.5 떨어진 점 찾으면 되겠죠. 그죠? 5보다 3.5 작은 점 찾으면 되겠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수직선상에. 자, 5보다 3.5가 작은 지점을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3칸 반 가주면 돼요. 5에서 3칸 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오른쪽으로 3칸 반. 3.5 하면 3칸 반. 3칸 반 가자. 이렇게 찾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번 문제 보세요.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거리가 4 되는 지점에 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봐요. 정중앙에 마이너스가 있고 4 되는 점은 1로 4가 있고 이쪽으로 4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4만큼 커지는 거하고 4만큼 작아지는 거 있잖아. 그럼 4칸 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2가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4칸 갑니다. 자, 그럼 4칸 또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1로 가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6과 2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시면서 딱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정중앙 같은 거리 찾는 거, 자, 전부 다 같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거 가지고 그래프 수직선상에서 표시해서 위치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18번부터 자, 여기 19번 문제 잠깐 볼게요. 수직선에 마이너스 7을 나타내는 점과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R 구해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말이 조금 고급스러워가지고 자, 중이 돼버렸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7 표시하세요. 3 표시하세요. 자, 그럼 이들 사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7에 3까지는 10만큼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거리는 10이에요. 10이니까 정중앙까지 거리 얼마 하면 되겠어요? 5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5칸 올라가 주면 돼요. 맞죠? 3에서 5칸 내려가면 돼요.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 머릿속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왔느냐? 3에서부터 거리가 5 되는 점인데 0까지 생각해. 중간에 0을 생각해야 돼.
0을 딱 생각해서 3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몇 칸 더 가면은 5가 나오겠노.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찾아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4가 여러분들 직접 요거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 4까지가 25쪽 4까지가 오늘 숙제고 지금부터 3을 하셔야 되고요. 4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